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26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말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 3주차는 근래 보기 드물게 극단적인 안정적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월말 경마 과연 지난주에 이어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지 아니면은 역시 월말 그 흐름답게 복병마의 선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선택주 앞에서 자세하게 매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모래를 피하는 전개로다가 굳이 외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습적으로 한번 나설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만 8번 마라선더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직전보다는 레이스 흐름도 느리고 자 편성도 잘 맞는 듯합니다. 직선 한발 싸움이라면 4번 대군옥도 막판에 합류해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1번 라오나니발 직전 경주에는 질상대들한테 졌죠. 선입으로 응수하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안정적인 선입 전개 기대를 해보겠고요. 잘 뛰고 충분히 휴식했고 컨디션, 힘 더 많이 좋아졌고 4번 초동로즈까지 승급전도 이상 없을 말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선두 선입권이 촘촘하게 흘러가겠지만 오히려 10번 페더럴 캐시 자, 경합을 피한 3선 정도에서 차분하게 힘한배 레이스를 펼치며 마지막에 일격이 가능해 보이는데 주파 기록도 상당히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도 주행 자세, 주폭, 목수힘 등등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능력, 기본기 출중한 신마로 평가가 됩니다. 10번 마이티코, 은근히 순발력도 갖춘 가운데 문성 기수의 기용, 주행 심사도 문성 기수가 담당을 했죠. 4번 멋진 왕자의 선정 기대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훈련 완성도도 더욱더 좋아졌고 실전 이전째 변화를 보일 8번 문학킹이 되겠고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늘어난 거리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6번 라운퍼스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유전개 이점을 여실히 증명한 4번 스트롱킨 역시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략 현등급 마중에서는 5번 싱글온 타임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4번 달려라 광선은 직전 경주에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렸던 전략입니다. 회복세 뚜렷하기 때문에 멀럭이수의 재기승의 의지를 읽어주십시오. 게이트 이점 충분히 활용 가능한 편성 호계 1번 킹스캐리지는 이번 경주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이미 코너 4개짜리도 극복을 해낸 전력이기에 복귀전에서도 충분한 기대치가 높은 9번 플래티넘 유로 강조드리고요. 아쉬움을 떨쳐내고 요편성에서는 선행 강공작전까지 가능한 5번 매니스마트가 되겠고요. 그래도 타이밍을 정확히 이번에 잡아주리라 봅니다. 자, 3번 스피드 황룡 직전의 3착의 아쉬움 충분히 만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이경주는 일요일 이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6등급 무대에서 실전 거듭할수록 변화에 기대치가 높은 신의 마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말이 경주 여건이 유리하고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토요일 스타트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월말 경마의 스타트 서울 1경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2세말들 여전히 하위 등급에서는 2세말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 특히 2세 순말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세 순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게 분할이 됐기 때문에 편성의 호기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구분 하나였을까. 안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말 한정 경주가 토요일 3경주에도 있고요. 신마 안말 경주가 일요일에도 있습니다. 거리도 1000m, 1300m 다양하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편성을 선택해서 나온 2세 앞말들의 의미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 중심적으로 저는 2세마가 아닌 6번 패밀리파크 3세 앞말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이 1300m를 뛰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판단을 이제 마방에서도 한 것 같아요. 1300m에서 처음으로다가 선행을 시도해서 3위를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이후로는 계속 1000m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웠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약간 기대면서 나왔었던 것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힘안 배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당시에도 충분히 선전했었던 걸음이었고 나머지 말들의 그 컨디션과 나머지 말들의 그 호전세가 더 뛰어났었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6번 패밀리파크가 선행 1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체중은 아마 더불어서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원체 작은 말이라서 체중은 계속 불어나가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고요. 다시 한번 1000m를 다지기 위해서 스피드 보강에 주력한 성과가 있는 말이 6번 패밀리파크 이번 경주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3위 승급 작순이고요.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2세 말들 이제 나오죠. 2번 펀치파워, 5번 동쪽 글로리, 그리고 9번 해피 하와이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자, 2번, 5번 두 마리 2세 순말들이 되겠고요. 2번 펀치파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이제 착순 변경으로 인해서 순위가 좀 올라가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반에 너무 폭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리가 1300m였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줄어든 거리 당연히 유리하죠. 이런 유형의 말은 2세 신마 경주 중에 1000m 경주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편성을 선택해서 나왔다라는 부분, 1000m가 훨씬 유리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점 강조드려야 되겠고 5번 동쪽 글로리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입니다. 직전 경주는 체중이 크게 빠지면서 좀 아쉬웠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체중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 역시 스피드를 좀 많이 보강을 시켜놓고 출전을 하고 있어서 직전과 또 사뭇 달라진 스피드를 한번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전력이고요. 9번 해피하와이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복병의 유형입니다. 훈련식 컨디션 변화가 오자마자 바로 실전으로 연결이 됐었던 우연이 아니었던 그 훈련식의 걸음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 해피하와이의 선전까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반 스피드가 우수한 선행 선입형 마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 중에 6번 패밀리파크가 최근에 강한 상대 빠른 흐름에 제법 적응 능력을 보였던 착순권의 성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부분이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스피드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이번 편성에서는 6번 패밀리파크가 강공선행 작전까지 주요할 듯합니다. 6번 패밀리파크 재차 강조드려보겠고요. 2번 펀치파워는 직전에 1300m 당시 적극적 외선 전개 펼쳤습니다만 좀 한 발이 부족한 아쉬움. 이번에 최단거리 1000m로 300m나 거리 내렸잖아요. 내린 거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선두력도 있고 2번 이 펀치파워가 되겠고요. 5번 동쪽 글로리도 다소 자세는 높아 보입니다만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고 여기에 4번 라운댄서가 있습니다. 이혁 기수의 라운댄서죠. 자, 지난 4월 27일 날 최단거리 출전에 당시 빠른 흐름의 선두 외선에서 적극성을 띠면서 착순권의 성적을 냈는데 이후 골막염 등으로 공백이 오래 지속이 됐죠. 9월 27일 날 주행 심사 시 상위 등급 재검마 1등급, 2등급 말과 이제 함께 뛴 주행 심사에서 상당히 빠릿해진 선두력을 보이며 앞선 전개를 했고 자, 주행 심사를 우수한 모습으로 치루었는데 자, 4번 라운드헬스가 이 편성에서는 기습적으로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김지영 의원, 공백 이후 출전하는 선두력 좋은 4번 라운드댄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섭죠. 이혁기수의 선행만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게다가 인코스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겁은 나는데요. 사실 이 말이 찜찜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주행 심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훈련 때까지 이어졌었던 그 부분, 그 일정 구간을 동일한 속도로 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면서 기복이 있는 그런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작은 마체의 말이 이런 유형의 말로다가 판단이 된다면은 반드시 선행을 나가서도 경합도 없고 압박도 없어야 됩니다. 이 편성이 그렇게 녹록한 편성으로 보이진 않아서 4번 라운댄서는 한 번쯤은 더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서울 1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전개도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조건이죠. 6번 패밀리
파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성장세를 보이고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요. 직전에 대상 경주 졸전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 만회할 수 있는 말들도 여럿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붙어서 꼭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은 서울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도 이제 1000m이기 때문에 최단거리 선행형 말들이 다수 출전을 해 있는 구도이고요. 그 중심에 강공 선행작전 필연으로 나와줘야죠. 8번 화이트 코멧을 중심으로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자, 승급전이에요. 8번 화이트 코멧. 근데 이제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 선두권 공략으로 재미를 봐왔었던 전력이고요. 3위, 2위, 1위까지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승급전입니다. 승급전도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 호기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편성은 만났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만큼의 스피드도 더욱 보강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나머지 2세 말들의 스피드가 이제 딱 맞닥뜨려졌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그거 하나가 관건일 뿐 2세 말들도 다들 승급전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승급전 기존에 있었던 기복형 말들보다는 상승세의 8번 화이트 코멧의 선전 가능성이 더 높다 판단합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2세 말들 2마리 9번 백제의 꿈과 2번 정문 서미트 그리고 16주 만에 출전합니다. 4번 2M OK까지 추천해드립니다. 자, 9번 백제의 꿈 같은 경우에는 문화일보배 때도 제가 겁없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이에요. 그만큼 선행말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전개 자유 이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고요. 이 말이 순발력이 크게 밀리는 전력도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선입이 가능한 하지만 기본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8번 화이트콤의 바로 옆에서 응수도 가능한 9번 백제의 꿈이라고 한다면 데뷔전보다 더욱 힘이 붙어있고 지금 문화일보배 때는 상대가 너무 강했고요. 힘이 더 붙어있는 백제의 꿈의 선입 강공은 주의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화이트콤보다 앞선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2마리가 눈에 띄죠. 2번 정문 서미트 그리고 4번 2MK. 이번 정문 서미트도 직전 경주는 이제 특별 경주. 육성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되게 긴 이름의 특별 경주였고 거기서 엘리트 레이디라는 강선행마의 그 흐름을 쫓아가다가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정문 서미트라는 말 자체가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고 이 말도 데뷔전은 추입으로 3위를 차지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전개자유 이점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4번 2MK도 이번 경주 오랜만에 출전한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요. 직전 경주에 입상했죠. 그때도 12주 만에 출전했었던 전력이었습니다. 출전 주기를 좀 다소 길게 가져가고 있고 컨디션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출전하고 있는 18주 마방의 특성상 4번 2MK 훈련 내용 이상이 없었고 당일 컨디션까지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선두권 공략에 주요할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선두력이 우수한 선행 선입형 마필들을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8번 화이트 코멧이 있겠습니다. 8번 화이트 코멧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선행도 되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선두권 자유전개 상승세의 마필이죠. 승급전도 문제없다. 이 8번 화이트 코멧에 대한 그 중심마로서의 가치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직전 대상 경주 좀 아쉬웠지만 이번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 좋은 9번 백제의 꿈과 역시 직전 특별 경주는 아쉬웠지만 이번 정문 서미트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4번 2MOK까지. 자, 여기에 안쪽에 1번 달리는 에이스가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가벼운 조력 컨디션에 벨리퀸이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를 극복해내고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직전에 1번 달리는 에이스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를 못 잡았고 중에 외곽 돌았고 좀 기대는 악벽을 노출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잖아요.
어차피 펜스 붙여 레이스를 펼쳐나가는데 내측 기대는 악벽이 이번에는 어차피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순위 상승으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 1번 달리는 레이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다만 직전 경주와 직직전 경주의 그 경주력 차이가 확연하게 났었던 것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케이스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할 때는 그냥 일단 최대한 초속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말들이 유리했던 주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게 달리는 에이스의 직전 경주 주로 흐름입니다. 꾸준히 뛰어줄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발만 딱 쓰는 그런 유형의 말들이 버티는 흐름은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달리는 에이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겨울 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는요. 승급전도 문제없다. 선두권 좌회전 게이점을 극대화할 8번 화이트 코멧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하이페이스 단거리 스피드와 근성을 고루 겸비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토요일 전반부 기선제 앞해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하 2등급 1700m 레이스죠. 전반적으로 편성과 전개 양상에 따라서 능력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할 레이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편성에서 과연 어떤 말이 편성을 잘 만났고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간다라면은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로 보입니다. 자, 우선 2번 천지애가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두 차례 경주 착승권의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데 7월 7일 날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서도 1300m 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죠.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 2번 천지애가는 당시 출발 이후 결대로 따라갔습니다만 1코너 진입 전에 타마필의 다소 방해당해 주춤. 그런 가운데 자, 전개가 후미를 처진 부분이 첫 번째 페인의 포인트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직선에서 재차 이제 근성 있는 걸음 보이며 호차로 삼착했어요. 그 입상이나 뭐 진배 없는 능력이었죠. 전반적으로 초반 전개 고포인트에서 1코너 진입 전에 방해당한 부분이 패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앞선 레이스 흐름, 9번 대길이나 6번 윈드스카이 등 레이스를 풀어나가는데 흐름도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고요. 안쪽에서 수월하게 자리 잡고 2번 천지애가가 편성상 경쟁력 있는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듯합니다. 직전에 코차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2번 천지애가를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누추입이 아쉬움이 있었던 8번 그린파크를 필두로 요편성에서도 선행 강공작전이 가능한 9번 대길이 여기에 4번 호수아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8번 이 그린파크는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부족한 유형의 말이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좋은 한마디로 늑발동 걸리는 말이죠. 직전 경주도 1700m 이제 출전에 당시 초반 전개 완전 후미에서 레이스를 펼쳤고 직선 초입에서부터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앞선에 있는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끝걸음이 여력은 좋았죠. 이번 경주 편성 잔잔하게 레이스가 흘러갈 페이스 빨라 보이지 않은 레이스 구도 속에 역시 막판 한 발 싸움이라면 8번 그린파크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9번 대길이가 과거에는 좀 기대되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그 부분도 교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스피드까지 보강되며 직전에 1700m 거리 코스 2점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데뷔 5점 만에 고대하던 첫 입상을 선행 1순 1700m로 이루어냈죠. 이번에 10주 만에 출전하는데 컨디션은 크게 하자없는 모습 속에 게이트는 외곽 밀렸습니다만 어쨌든 초반에 앞선을 장악해내고 1700m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기에 9번 대길이를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4번 호수아도 직전에 1700m 가능성을 보이며 당시 3착을 했죠. 직전 당시 은근 빨랐던 흐름 속에 중위 인코스에서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민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직선에서 올려붙였습니다만 아쉽게 3착 이번에 재차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선이 끈끈한 전력의 4번
호수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서울 오경주는요. 잔잔하게 흘러갈 레이스 흐름에 내선에서 가장 최적의 힘 한 배 전개가 가능하고 직선 결정력이 우수한 2번 천지애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교설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추천을 드려야 하는 그 기준도, 추천드리고 싶은 말도 참 찾기가 어려웠었던 흐름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선 설명해 주셨던 2번 천지애가와 4번 호수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천지애가가 비록 직전 경주 이후에 광골류가 발령을 하긴 했어도 이 편성의 호기, 그리고 이 말이 훈련 시의 컨디션도 하자가 없었던 모습이라서 당일 체중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전력 맞고요. 4번 호수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이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타주는 기수의 근성이 순위 상승으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보이는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 정도로 올라왔었던 그 상승세라고 한다면 직전보다 힘이 조금 더 붙어있는 호수아 입장에서는 순위 상승 기대치 가져볼 만하죠. 자, 저는 6번 윈드스카이와 1번 퍼스트 썬더, 그러니까 8번 그린파크와 9번 대길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번 퍼스트 썬더 같은 경우에 이제 게이트 2점, 그리고 직전 경주 채찍을 놓치면서 마신차가 좀 벌어졌었다라는 아쉬움, 기본적으로 선입형의 전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6번 윈드스카이는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바깥으로 계속 기대는 버릇을 이제 교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던 상황이고요. 그게 교정이 되면서 오히려 외곽으로 순위를 쭉 끌어올렸었던 전개로 입상까지 차지했었던 경험이 있죠. 이후에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2번 기승을 하는데 이거 너무 배신이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 기승할 때 인기만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분명 가능성은 보여줬고 앞선의 흐름이 생각보다 빨랐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에는 본인이 순위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이는 점에서 오히려 김용민 기술의 안전교체가 더 잘 어울려 보이는데 6번 윈드스카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개 자체는 상당히 유리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번 대길이와 함께 6번 윈드스카이가 선두권에서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근데 직전 경주도 보면요, 저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1코너 진입 전에 추돌방해 여파가 있었어도 선두 2선 혹은 뒷직선에서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펼쳤는데 막판에 정말 하염없이 무너지는 걸음을 보면은 아직은 좀 더 힘이 차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혀보정권 승인 장구를 착용을 했고 전개를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에 안에 이제 선행을 나서 준다라면은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어 보이는 말로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결국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2번 천지애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8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안말 경주고요. 1300m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검증 세력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구도죠. 자, 3번 TK데이입니다. 한마디로 불운의 아이콘이죠. 지난 7월 20일 날 데뷔전 선행 1순 압승을 거뒀던 전력인데 그 다음 경주가 2세 특별 경주, 당시 선행을 나서지 못했고 막판 150m 남겨놓고 직선에서 방해당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당시 입상 가능했는데 직전에는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시정 외곽 돌고 다 왔는데 멀로 기수의 아주 궁극의 기승술에 천은장에게 코차로 따이면서 아쉬운 3착 블루를 삼켜야 됐죠. 두 차례 악재, 두 차례 부르는 떨쳐내고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는 조건이던 가장 유리하게 또한 편성석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3번 TK데이. 이번에 반가지 큰고리 제갈까지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3번 TK데이를 중심마로 강주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4번 땡큐마드를 필두로 선행 나서면은 상당히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2번 화이트킨, 여기에 8번 마이티럭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4번 땡큐마더는 제가 데뷔 초부터 상당히 강조드렸던 말이고 인디언 블루의 자마죠.
자, 단거리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이며 10번 중 5번의 입상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요. 뭐 탁트인이 이끄는 선두 빠른 페이스 강한 상대 구도 그거는 좋았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뒤로 쳐졌다라는 부분이 페인이죠. 달리 말하면은 느슨한 말몰이로 초반 전개가 완전히 쳐졌고 모래 맞고 완전히 최후미까지 쳐지는 전개 미스를 범했습니다. 자, 직선에서 다시금 올려붙였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했죠. 하지만 직선 구간에서의 걸음만 보면 4번 땡큐마다가 가장 좋았습니다. 자, 직전 페인은 초중반의 느슨한 말몰이와 코너에서 모래막과 처진 부분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 기용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겁니다. 뭐 선행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선위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본연의 능력을 끌어낼 4번 땡큐마더가 되겠고요. 8번 마이티럭이 직전에 컬러풀 조이 편성에서 강편성에서 아쉬운 사착이었습니다만 선두 외선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입상 경쟁력 가져볼 수 있는 8번 마이티럭이 되겠고요. 2번 화이트 퀸이 역시 선행을 나서면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인데 그러한 전개로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우승을 했죠. 직전 경주 2세 특별 경주는 워낙에 상대 강했고 선행 나서지 못한 채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 게이트 안쪽 들어와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2번 화이트 퀸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최근 2차례 3착 3착의 불운의 아이콘, 불운의 아쉬움을 만회할 3번 TK데이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 세력 중에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의 상태감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TK데이를 축으로 놓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직전에 TK데이를 완전하게 믿고 들어갔었던 방송 추천 경기였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민병철 위원이 꼭 복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일단 TK데이가 이번 경주에는 그냥 선행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한데 녹록치만은 않아 보여요. 이번 화이트 퀸이 있고요. 그보다 인코스에는 1번 인디언 에코가 있거든요. 인디언 에코라는 말이 이미 직전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할 때부터 선행 강공 작전이 나와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복병으로 계속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인데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기는 해도 안말한정 경주에서는 사실 노련한 언니들이 좀 유리한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기승술로 봤을 때는 뭐 박우른 기수나 김용근 기수나 절대 밀리지 않겠습니다만 인코스에 있는 1번의 이역 기수의 선행이면 너무 무서운데 1번 인디언 에코가 선행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선행 나서면은 코너 돌기 전까지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은 가능하겠죠. 헌데 과연 여타의 빠른 말들, 중속 좋은 그 스피드형 말들의 압박을 이겨낼지가 의문시가 되고요. 직전 경주 편성을 보면은 상당히 6등급 약체 편성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맞상대 강해졌고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안말 레이스는요. 최근에 연달아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봅니다. 3번 TK데이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동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출전하는 레이스고요. 이번에 뚜렷하게 경주 여건도 좋아진 말들의 연투 대치와 또한 절치부심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말들의 대결 구도입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9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700m 경주이고 앞선을 공략하는 말들이 현저하게 유리해 보이고 지금까지 앞선으로다가 동거리를 1700m를 응수했던 전력들이 대거 출전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앞선에 대한 믿음으로 공략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 11번 만석직이 먼저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직전 경주에는 좀 놀랐습니다. 뭐 물론 저도 추천은 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월등하게 빠르게 압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결국 막판에 이스트 킹덤이라는 말에게 이제 덜미를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최외곽에서 승급전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 모든 악재를 극복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만석지기에게는 점수를 넉넉하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컨디션이니까요. 자, 그리고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 2번 청계성.
이 말은 이제 승급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 경주를 삼아서 직전 경주에 이 말도 또 놀랬죠.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유형의 말이다 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하고 입장을 할 때 그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선행을 시도할 것이다. 직전 경주에는 외곽 1200m에서 당일 체중도 크게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와 그렇게까지 선행을 아주 매섭게 몰아쳐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번에도 딱 그 모습만 보여준다면 모래를 피하는 전개만 해준다면 이번 청계성 충분히 승급전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따라가도 되는 말들이죠. 4번 룰브레이커, 8번 제이콥 추천을 드립니다. 4번 룰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이제 공백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이합니다. 선입 후 순위를 끌어올리는 전개에 능한 룰브레이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부분과 하지만 빠르게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선행만 바로 뒷자리에서 응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이 빠른 흐름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8번 제이콥도 마찬가지죠. 직전 경주에는 솔직히 상대가 좀 강했었던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승급전이라서 그런지 너무 느슨하게 경주를 풀어나갔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말무리했었던 제이콥은 선행 강공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말 역시 바짝 추격하는 선입권을 기대합니다. 네, 직전에 승급전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너건히 이겨냈던 11번 만석지기 이번에도 충분히 연투기 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직전 경주는 처음에 이스트킹이 앞선을 나섰지만 뒷직선에서 선두 강타를 하는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도 1700m를 입상을 했죠. 이번에 내측에 몰려있는 선행마들 김옥성 기수의 1번 정상으뜸이 득달같이 선행을 나설 듯한데 안쪽에 빠른 말들 2번 청계성도 모래를 싫어하니까 앞에 나가겠죠. 그 말들을 보내놓고 따라갈지 아니면 뒷직선에서 감고 강타를 해서 선두 나설지 자 그 부분이 정계성의 핵심 포인트가 될 듯한데요. 과거 2선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기에 11번 만석지기는 당연히 요 편성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보입니다. 2번 청계성 직전에 포텐이 터졌죠. 모래 싫어하니까 앞선을 장악하고 완벽한 능력을 보였고 4번 룰브레이커도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와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듯합니다. 자 여기에 3번 동작이 있습니다. 데뷔 초에는 1700m 거리까지 단번에 극복을 하며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던 말인데 한동안 정말 부진했고 애를 먹였던 말이죠. 직전 경주 당시 따라가는 조건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가능성 있는 3착을 했어요. 이 편성은 어차피 김옥성 기수의 스타일답게 1번 정상으뜸이 선행을 나설 듯해요. 그럼 여타임 마필들이 2선 안쪽 혹은 2선 외곽에서 응수해야 되는데 3번 동작, 이 모래 이제 민감 반응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듯하고요. 선입 적응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데 김지영 의원 3번 동작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작이 직전 경주에 3위를 차지할 때는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마신차가 크게 벌어지는 3위였다라는 부분과 결국은 추입을 했던 몬스터퀸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그 말하고도 3마신 차이가 났다라는 점이죠. 즉 따라가는 전개로는 아직까지는 미덥지 못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3번 동작보다는 아예 따라가도 되는 8번 제이콥이나 4번 룰브레이커 쪽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네, 서울 구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선두권에서 매우 다채로운 전개 운영이 가능한 11번 만석지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이며 동거리 검증받은 9번 머스탱 런이 추천합니다. 자, 지난 7월 28일 경주 이후 44주로 이적을 했고 협오정권 승인장구 착용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 보이며 전력 변화 보이며 드디어 직전에 실전 8전째 만에 1700m 첫 승을 거둔 9번 머스탱 런. 직전에 초반에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다가 선두 자리 내주고도 재차 근성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죠. 자, 단순 선행마로 보이지 않고요. 이번에 선행을 나서던 따라가는 조건에서의 레이스던 이번 편성도 자체가 약세 편성의 혹이기 때문에 9번 머스탱런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늦추입했습니다만 탄력 좋았던 4번 플래시 제트 여기에
늘어난 거리 유리한 5번 룰즈 2000, 6번 슈퍼도끼까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4번 플래시 제트는 자, 작년 10월 달에 1700m를 추입으로 한번 2차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한동안 부진했고 좀 공백돼 있었죠. 직전에 어느 정도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는데 당시 4번 플래시 제트는 빠른 흐름에 후미에서 심한 배를 잘했고 타이밍이 늦어 아쉬운 사착이었습니다만 끝걸음 여력은 가장 좋았죠.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충분히 기대가 되는 4번 플래시 제트가 되겠고요. 5번 룰즈 2000도 과거 2, 3화 시절에 브리더즈까지 출전을 했었던 마방 기대주였죠. 또한 1700m를 작년 12월에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도 있고 한동안 부진했지만 역시 직전 경주 단거리 레이스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뚜렷한 회복세. 이번에 늘어난 1700m 이미 검증을 받았던 전력이기에 5번 룰즈 2000 직전보다는 한 박자 앞선에서 빠르게 전개 운영하며 선이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고요. 6번 슈퍼도끼도 추입으로 1700을 입상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당시 이제 하늘을 달리다가 이끄는 번개 라이언이 이끄는 페이스 빠른 흐름에 다소 서둘렀던 게 페인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참고 탔으면 막판에 한 발이 더 나왔는데 이번에 참고 한 발 마지막이 기대되는 6번 슈퍼도끼까지 언급드립니다.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 가능한 9번 머스탱 런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중심축에 대한 이게 이견이 좀 있는 듯 하고요. 사실 9번 머스탱런도 저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8월 달에 이 말 복병마 추천 코너에서 이제 복병으로다가 지목을 했었던 상황인데 그때 들어오지. 그때 입상했으면 더 예뻐했었을 말이거든요. 확실히 그때 이후로 많이 좋아져 있는 컨디션이라서 인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4kg 높아진 부담 중량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5번 룰즈 2000 쪽에 우선 손을 들어봅니다. 이편성 선행뭐 없어요. 룰즈 2000은요. 왕년에 1700부터 선행 1순도 했었던 전력입니다. 선두권 공략이 중요할 5번 룰즈 2000 쪽에 우선 관심이 가고요. 1번 우정의 향기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정의 향기가 물론 직직전 경주가 국산 5등급 경주였기 때문에 약편성 호기 속에 입상을 차지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후에 직전 경주에 좀 아주 빨랐었던 흐름에서의 그 응수력, 추입 탄력은 그 전에 보여줬었던 것과 거의 더 나아진 추입 탄력을 보여준 바 있거든요. 이번에도 선행마가 없는 구도 속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추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번 우정의 향기도 게이트 2점을 활용하는 힘한 배가 주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번 우정의 향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8월 18일 날 힘한 배 잘하고 후미에서 강한 추입으로 동거리를 입상했는데 그 당시 5등급이었고 직전 경주는 빠른 흐름의 1300m 발주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다소 중반부에 서둘르니까 걸음이 완전히 안 나왔어요. 이번에도 참고 한 발 쓰면은 얼마만큼 걸음이 나올까 싶은데 그보다 요편성이 느리다 해도 뒷심 좋은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5번 룰즈 2000과 9번 머스탱런도 나가면 서지 않을 듯합니다. 편성이 강해 보이네요. 이번에는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1번 이 우정의 향기는 차후에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 10경주는요. 직전에 동거리 우승 연투 기대치 높은 9번 머스탱런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9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1900m 레이스입니다. 첫 도전에 나서는 말들이 대다수인데요. 과연 어느 말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지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900m 출전 경험이 있는 말이 2두밖에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800m를 기준으로 이제 그 경주 분석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늘어났을 때 더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100m 상가는 사실 1900m는 1700m하고 성격이 조금 더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번 경주의 가장 중심에는 1번 환상스타를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환상스타가 직전 경주 1800m는 강한 상대들한테 좀 밀렸어요. 플로리다 파워의 적극적인 선행력과 바로 그 뒷선을 응수해서 나갔던 액티몬까지. 오히려 추입을 할 줄 알았었던 그 액티몬까지 그 앞에 붙어버리는 바람에 환상스타 입장에서는 자기의 갈 길을 잃게 되죠.
초반에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꽉 조이는 경주 운영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 편성이 만만한 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인코스를 부여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지 않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뚜렷하게 안 보여요. 누군가는 나가겠지만 기습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스타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7번 보드람, 그 다음에 4번 우리, 8번 금화 홀썸을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7번 보드람 같은 경우가 1900m 거리 경험이 있는 2두 중 한두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거리 적응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감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보드람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편성이 명품 축제가 우승을 차지했었던 굉장히 마신차가 크게 벌어졌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뭐 앞말들이 없었고 본인이 유일한 앞말로서 근성을 발휘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반에 빨랐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보드람이 스스로 그 전에 입상할 때는 선행도 나갔었거든요. 좀 더 재밌게 보고 있고요. 8번 금화울섬도 마찬가지 선임력 발휘 가능. 4번 우리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을 보여줬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는 입상 후보입니다. 네, 장거리 레이스 최근에 인접거리 1800m, 1700m에서 좋은 전력 보인 말들을 비교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환상스타가 1700m 입상 이후 직진은 1800m까지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이번에 코스 이점에 강공선행 작전까지 가능하죠. 선두력도 우수하고 장거리 검증된 1번 환상스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번 우리도 최근에 연투. 자, 여기에 7번 서울탱크가 있습니다. 이 말도 1800m를 아마 추입으로 최근에 입상했던 전력이 있었죠. 지난 6월 달에. 최근에 계속해서 착순권의 아쉬움 직전에 단거리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장거리에서는 항상 참고 한 발 추입으로 응수를 하는데 김지영 의원, 요 9번 서울탱크 장거리 1900m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7번은 보드람이었고요. 9번 서울탱크 장거리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유형의 말인 거 맞습니다. 근데 서울탱크는 참 알다가도 모를 도깨비 같은 말이에요. 뭐 선행으로다가 응수를 했었던 전력이기도 하고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전력이라서 어떤 전기를 선택할지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편성에서까지 이 서울탱크가 연투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이미 좀 나이가 많고 너무 빠른 출전 주기가 좀 아쉽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서울 11경주 장거리 1900m 레이스는요. 코스 이점에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레이스가 가능하고 장거리 검증받은 전력이죠. 1번 환상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2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경주 하이페이스 단거리 상당히 헌전 레이스입니다. 선행마들이 많은데 그 선행마 중에서도 입상 가능한 전력을 옥석을 가려야 되겠고요. 당일 인기도는 5번 성파, 7번 페네트로, 8번 골든게이트, 10번 구로망자 등등이 전광판을 주름잡을 듯한데요. 자, 김지영 의원, 액면의 인기마들을 자력으로 이겨낼 복병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를 끝으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저 유튜브 라이브 시작합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더 궁금하셨던 방송 보시고 시작할 테니까 방송 보시고 오셔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 1번 새벽이 눈여겨보셔야죠. 자, 누가 인기를 모으던 어떤 말이 인기를 모으던 새벽이가 갖고 있는 강점은요. 성격상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기는 선행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선입을 했을 때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선입을 하는 것이 2번 박차오림이라든가 외곽에서 5번 성파 등이 강하게 강공 선행 작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새벽이가 마음 먹고 나가는 그 스피드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1번 새벽기에 선행 강공을 기대하는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 중에서 1번 새벽이가 코스 이점에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옆에 누가 붙으면 더 뛰려는 그 성향이 있죠. 1번 새벽이 김지영 의원의 복병 전력이었습니다. 자, 민병철은 6번 야호 스트롱캣을 강조드립니다. 이미 현등급 무대에서 단거리 1200m 입상 우승 전력이 있고 그 당시 3월 달에 선행이었죠. 최근에
꾸준하게 선입 적응 능력을 보였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컨디션 난조, 직전에는 HRI 트로피 특별 경주 편성 구도 속에 좀 아쉬웠지만 오히려 행마들이 촘촘하게 앞선이 경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주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경합 피해 전개 펼칠 6번 야후 스트렁켓이 오히려 역으로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복병 가치 높은 6번 야후 스트렁켓을 강조드립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12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액면의 인기마보다는 선행 강공작전 주열 김지영 의원의 1번 새벽이 그리고 경합 피해 선입전 펼칠 민병철의 6번 야호 스트롱켓 당일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될지 저도 사뭇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인기마들이 동반 입상할 때는 다소 이제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오히려 이 복병마들의 입상 시 환호성을 지르시죠. 자, 이번 토요경마에서는 매경주 환호성을 지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